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드디어 포물체 운동이 나왔어요. 포물체 운동 또는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물체 운동,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고 실험을 했던 여기 종이, 얘를 던져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제가 지금 얘를 던질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처럼 움직일 거예요. 자, 던졌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똑같은 운동을 하는지. 저항이 없다면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단지 이 그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지면으로부터 제 키만큼, 여기 어깨 높이만큼 여기서 던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기준점을 바닥면부터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이 포물선 운동에서 어떤 걸 구해보는 게 가장 핵심적일까요? 그건 이걸 거예요. 어떤 각도로 물체를 던졌는데 이 물체가 도대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건지, 그리고 이 물체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떨어질 건지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돌아간 높이하고 수평거리, 제일 멀리 도달한 수평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PPT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점의 높이 H라는 거하고 수평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저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구해볼 거예요. 산수식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산수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실험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했던 이 실험을 이해를 하면은, 이 사고 실험을 이해를 하면은 여기 산수식은 금방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리고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려봐요. 궤적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저항은 없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포물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수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의 합으로 나타나요. 두 운동 자체가 서로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면은 여기 있는 산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만약에 물체가 이 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각도를 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각도로 던진 이 벡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지. 이쪽에서 수평의 빛을 보내고 위쪽에서 수평의 빛을 보내게 되면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 그림자 벡터가 아래쪽에 있는 X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는 여기가 이렇게 코사인 될 거기 때문에 초기 속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초기 각도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세타면 이쪽이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해서 이쪽은 초기 속도에다가 사인, 그리고 각도가 초기 각도에 사인 각도만큼 이렇게 값이 주는 거죠. 실제 이 벡터보다 값이 작게 주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등속 운동, 이쪽은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뜻은 이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벡터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그렇죠? X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같아요. 하지만 Y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돼 있고 양쪽이 서로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 시각화시키는 이 그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들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위에 이 두 식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증명했던 식이에요. 여기는 X축 방향으로의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운동학적 식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를 한 다음에 가속도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바꿨던 식이에요. 그 두 식 중에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속도라고 하는 식하고 시각의 함수로 나타낸 위치,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속도와 위치를 나타냈던 식을 여기에다가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지어놨는데 X축 방향으로의 운동일 때는 가속도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X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어서 요식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도 실제로는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0으로 지워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속도는 없어졌어요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는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투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바로 여기에서 구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G로 바꾸고, 여기는 가속도가 살아남아요. 왜냐면 이 식에서 가속도가 살아남아요. 왜냐면 아래쪽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G라는 텀이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 H하고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해내면 돼요. 지금부터는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 자체를 던졌는데, 지금 저는 그냥 Y축 방향으로 던질게요. 던졌는데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점에서, 최고점에서, 물체가 만약 이렇게 움직일 때 최고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Y축 방향의 속도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승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점이 최고점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 위가 최고점일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Y축 방향의 속도가 0일 점이 최고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지금은 Y축 방향에 대한 답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Y축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중에서 여러분들 Y축 방향 두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점에 대한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디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인 거죠. 이 식 자체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Y축 방향에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Y축 방향에 답 자체 최고점의 속도가 0이다 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단지 T만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A자를 이렇게 붙여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건 간단하지? 이렇게 넘겨주고 G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여기서 던져서 초기 속도와 세타를 가지고 던져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 두 식에서 높이에 관계되는 식은 어떤 거예요? 이 식인 거지. 이 식에다가 지금 구한 식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Y축의 초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Y축의 초기 위치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바닥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옮겨줄게요. 마우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 t라고 하는 답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t에다가 여기서 구한 시간을 넣어주면 이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제곱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대한 도달하는 높이를 구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평도달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도달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수평도달거리는 X축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X축 방향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하면 돼요. 먼저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수평 도달거리, 이만큼 도달거리를 여기를 대문자 R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여기가 공간상 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나중 위치를 이만큼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 위치일 테니까 여기를 그냥 R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T가 있어요. 여기는 왜 이 T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는 이건 거죠. 뭐냐면은 물체가 날아가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다시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나 떨어지는 시간은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시간을 2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는 여기서처럼 이 t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최고점이라고 지금 여기 써줬는데 실제는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시간 자체 내에서 여기를 r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대문자.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없고, 그리고 여기 vi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vi의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2t니까 여기 초기 속도가 2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2는 여기서부터 한 번, 2번이니까 시간이 2배일 테니까 여기를 2배를 쓸 거고,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 시간일 테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시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기까지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거냐면 백악의 공식에서 2 사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제곱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값 자체를 중력가속도 주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의 h하고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던졌어. 그쵸? 바로 그런 경우, 또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뭐 종이를 던졌어, 또는 야구공을 던졌어, 농구공을 던졌어 등등등 하는 문제, 또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쪽에서 뭐 로켓을 발사를 했어. 그럼 뭐 어디 도착하니? 바로 이런 문제, 바로 여기는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에서 날아가면서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저항값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 현상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포물체 운동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워낙 갈릴레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들을 해봐요. 정리를 할 때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수식에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한번 던져보고, 또는 공이 없으면 종이를 접어서 한번 던져보고 그 모양을 그려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X축과 Y축으로 속도에 대해서 성분분해를 하면 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X축으로는 벡터 길이가 다 같아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Y축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뭐 던져보면은 섰다가 떨어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속도가 점점 줄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중력가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자이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던질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벡터는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X축과 Y축의 합으로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의 중첩 현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X축에 대한 최고점의 높이와 수평 도달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Y축에 대한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평 도달의 거리를 구할 때는 실제는 바닥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Y축의 높이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것처럼 최고점에 도달하는 H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앞쪽부터 이어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운동학적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 뭐가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왜 제일 중요하냐면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마무리를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야 돼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